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훈풍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2.5% 강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 약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수혜주는 오늘 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주 섹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과 증권 섹터도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유효할지 최근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들이 여전해서 종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켓나우 3부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1시 시황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양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6%, 그리고 코스닥은 0.4%, 코스닥은 그래도 좀 지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매고는 있지만요. 자, 코스피는 0.6%, 어제 대비로는 17포인트 상승하면서 2,810선 위에서 가벼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코스닥은 840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수급 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랑 운수 장비, 차 관련주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5,600억 원 이 거래 연속 담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코스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쉬운 게 기관의 매도세이거든요. 오늘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310억 원, 외국인도 동반 팔자, 나 홀로 개인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장입니다. 개인은 1,0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587억 원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 가지 이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내일 중요한 이슈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내일 장전에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시장에는 중요한 분기점인데 만약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서프라이즈급이 나온다면 주가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자,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증권사 평균을 보면 한 8조 2,055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봤을 때 1,130%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눈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1,130% 이상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증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이 6,685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실적 안에서도 반도체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한 4조 초반대에서 5조 원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작년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생각해보면 4조 원 손실이었고요. 올해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5조 원대까지만 나아져도 와, 잘 나왔네. 그럭저럭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상상인 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매수 의견 목표 주가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가 9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한 4천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올려 잡은 거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155%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게 실적 개선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AI 폴더블, 그러니까 갤럭시 폴더블 AI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자극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보시고요. 그 앞서서는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더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자 11만 원까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반도체 열풍에 사실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하반기에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죠. 자, 6월 외국인의 매수에는 참으로 착착 잘 붙었습니다.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앞두고 외국인의 매수에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재료입니다. 잘 참고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에 대한 관련 이슈고요. 이 이슈는 CXL도 해당되고 삼성전자도 해당돼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HBM 그리고 또 하나의 강자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CXL. 차세대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 하고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워낙 초기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술, 특히나 반도체 기술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대기 시간이 없고 여러 장치의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느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데이터 센터의 필수 소재입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CXL이 탑재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속도와 성능 부분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좀 알려드리고요. 장점 세 가지는 첫 번째 고속, 매우 빠르다. 두 번째 유연성,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확장성, 여러 가지 모드로 연결하면서 확장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셈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CXL 2.0 메모리 양상 메모리 규격을 대상으로 한 양상용 검사 장비를 우리나라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공급했다라는 이슈인데 정확한 기업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메모리 기업 하면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 CXL 2.0 규격 지원하는 메모리 모듈이 작동을 잘하는지 유무를 파악하는 겁니다. 후공정 반도체 장비 검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실 거고요. 버닝 테스트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온도를 막 조절하면서 메모리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이유도 있을 법한 합니다. 요거랑 또 별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삼성전자는 HBM에서 선수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CXL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양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CXL 2.0이라고 했는데 이걸 넘어서 우리는 CXL 3.0 세대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대1 스핀에서도 확실히 잡히는 건 금융주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발표 내용을 브리핑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 4대 금융지주사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신한지주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그 하나증권 연구원을 또 모셔서 저희가 보험주, 증권주에 대한 분석을 또 집중적으로 해드렸는데 보험주 상승도 오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이 오늘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있네요. 이런 부분도 오늘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요. 이론과 실전이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정석이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밸류업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의도한 대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온기가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시장 한편으로는 가는 종목이 가는 상황이라서 정말 실시간으로 시장 색깔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마켓나우 3부 2대1 스핀이 지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2대1 스핀 통해서 어떤 오장 관심주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 갖고 1시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스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반도체 투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앞두고 한 2에서 3% 상승세지만 SK 하이닉스는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5장 흐름 좀 봐주세요. 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첫마디를 응원단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시장의 응원단장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아침 일찍 갭상승, 상승 출발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지금 현재 2812선을 안착시키면서 점핑 양봉, 근데 양봉은 아니라 오늘 음봉이지만 그래도 점핑으로 인해 가지고 전 고점의 2800선의 매물을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현 선물 모두 다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장입니다. 자,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잠깐 쉬어주고 있지만 추세는 이상 없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어제에 이어가지고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대형주의 외국인들 기간에 이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도 약세장이 아직 이어지고 있으나 자, 5일선 정배열의 안착형 캔들, 다시 말해서 장중에는요. 그래도 바디 캔들이 0.8 이상 좀 나오는 자리 뿐만 아니라 하락 추세를 멈추고 5일선에 안착했던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알테오젠과 그리고 HLB가 강세 흐름, 그리고 에코프로의 형제가 오늘 오전장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영망치의 음봉과 영망치 양음봉이 나옴으로써 오늘의 이 코스닥의 영망치 양봉 윗꼬리를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7월 2일 화요일 날 이 깊은 음봉이 나오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요. 그 다음 날 잉태형 캔들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래도 다행인데 여기서 행보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래도 점핑의 영망치 양봉은 그래도 살아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이제 예견이 가능한 섹터별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잡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하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도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리스민에서는 현재 5장 흐름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요 섹터 잠시 말씀 주셨지만 실적 테마 1등이 반도체 소재고요. 2등이 CXL이고 세 번째가 낸드입니다. 그리고 4등이 반도체 장비고 5등이 폴더블 폰, 6등이 반도체 부품 이러다 보니까 네. 반도체 섹터가 5장 핫하네 이게 느끼게 하거든요.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거죠? 네. 1번은?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앵커님이 연예 척하면 턱입니다. 이제 자, 말 그대로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이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밸류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오늘 저점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종목과 그리고 연일 상승을 보였던 HBM 쪽은 오늘 하루 쉬어주고 자, 그 뒤를 잇는 CXL과 낸드 쪽 그리고 반도체 전통적인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이 HBM 쪽에 너무 쏠려 있는 분위기가로 인해 가지고 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에 적자를 냈었던 D램 관련된 종목들의 장비 회사들이 하반기에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날 거라는 여러 이야기가 많죠. 자, 그걸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역시 수급을 통해 가지고 증명되는 오늘 첫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종목 원익 IP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시면 딱
보시면 딱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도에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올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와서 75억 흑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2분기, 1분기 마이너스 267억에 2분기 마이너스 94억으로 전 분기 대비 64%의 적자를 축소시키면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견되고 있는 원익 IPS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배열 초입이 잡히면서 자 점수가 정말 좋습니다. 89점이 잡힌다는 것은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도 정배열의 단기적 전고점의 자리 6월 19일 날 영망치 음봉을 잡아먹는 61선 골드 크로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원익 IPS를 꼭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 첫날이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2개월에서 거의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이제 저점에서 짝꿍댕이 패턴, 다시 말해서 전저점을 터닝하는 오늘의 21선 골드 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졌다. 전저점이 바닥이 완전히 이제 탈출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참 좋습니다. 이 종목은 뭐 올해 작년에 조금 이제 역성장을 했지만 올해 대규모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대표적인 어널링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36%의 성장을 하고 있는 670억의 컨센서스가 나온 이오테크닉스가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널링 회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요게 보게 되면 자,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있죠. 그 머리카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박는 아주 미세 레이저 회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우량한 회사고요. 삼성전자의 거의 독점으로 우리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8년간의 동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외국계 장비에 의존했었던 고성능 레이저 장비를 지난해부터 국산화하기 시작했고 성공을 시킴으로써 작년부터 올해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가 두 번째 오늘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오테크닉스도 호실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원익 IPS는 분할 매수 첫날이다라고 하면서 추세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배열 초입입니다. 예, 네. 그 기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네. 같고요. 네. 다음 섹터는 뭘 봐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데일리 스핀을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요 오전장에 자율주행 쪽으로 오늘 세게 좀 잡혔었습니다. 그게 어째 보면 이제 그 테슬라발 이 훈풍으로 인해 가지고 밸류 체인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 자, 이 테슬라의 이 훈풍이 이어지는 이 분위기가 뭐냐면 2차 전지 쪽에 이 판매 호조뿐만 아니라 FSD뿐만 아니라 여러 이 그 밸류 체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8월 8일 날 로봇 택시의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재료가 이제 이 다가오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스스로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고 그에 관련돼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어느 관점으로 좀 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 좀 시켜드리면 밸류 관점으로는 현대 오토 에버를 여러분들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현대차 내에 입지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프리미엄 차종의 중심으로 이 차량의 증가함으로써 순정 제품인 내비게이션, ADAS, 커넥티드 서비스를 비중 확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자율주행 쪽의 밸류 관점으로 우량한 회사는 현대 오토 에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라이콤입니다. 자,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종목이고요. 그에 관련돼 있는 재료 쪽 부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는 나홀로 우상향 패턴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유일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예전에는 다른 종목들이 좀 탄력 있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라이콤이 이 자율주행에서는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라이코모 말 그대로 라이다 핵심 부품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되 여러분들은 이 항상 사고 팔고로 좀 번갈아 가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까지는 라이콤 참 들고 가고 싶다. 다음 달까지 좀 들고 가고 싶다. 저점 매수 5일선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현대 오토에버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 상위를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밸류업 관련주,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도 해당이 되는데 네, 이 맞습니다. 섹터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우리나라의 정석 시장, 다시 말해서 이제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죠?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PBR, PER뿐만 아니라 유보율, 부채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데 자, 이 예전에는 좀 이 시가총액 예전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트레이딩, 다시 말해서 재료에 좀 더 민감한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 연속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쪽이 증권, 보험, 그리고 생명, 은행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증권 쪽에 이 키움증권을 여러분 이야기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키움증권 여러분들 계좌에 키움증권 하나 없으신 분 얻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1등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밸류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뿐만 아니라 2분기 어닝 그리고 3분기 자, 올해 전체적인 영업 밸류 자체가 고속 성장. 다시 말해 작년에 일회성 비용 좀 많이 나갔었죠. 어떤 사태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올해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5,646억입니다. 근데 올해 자, 전체적인 밸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한 1조 2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전배열 초입의 전고점의 매물을 먹는 자리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제일 가파르게 날 수 있는 증권 종목 중에서 넘버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움증권은 종가뿐만 아니라 내일 5일선 음봉 공략까지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제도 좀 말씀드리고 며칠 전도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밸류업이라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의 제일 앞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중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2년, 3년째 우상향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박스권 들어가서 2개월 쉬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 지금 15조이지만 지금 유보율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0조도 충분하지 않을까 연말에는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83,000원에 오늘은 외국계에는 살짝 매도가 나와도요. 오늘 양봉을 지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자, 2조 1,000억을 확대함으로써 따라서 2024년 실적 개선과 더불어 매입 자사주 정책 금액 증가를 통해 가지고 또 현물 배당 증가 예상이 따르는 종목의 메인 지주사에서는 메인 종목 증권사에는 키움증권 그리고 지주사 종목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은 이 밸류업 정책에 있어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담아야 되는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 하나증권의 안용준 선임연구원이 나와서 그 증권주는 키움증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네, 부동산 PF 리스크도 좀 준 그런 가장 좀 제한적인 종목이라는 점도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데일리스피 5장 관심 전략으로 제시했던 그 공략주 상승률도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4월 18일 지시한 YC가 142% 상승, 5월 10일 실리콘2가 106% 이상 상승, 4월 10일 LS 에코에너지가 138% 약 상승했습니다. 4월 17일 토니모리는 12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핀에서 잡히고 있는 5장 관심주 전략은 무엇일지 두 종목 좀 살펴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차트 포착에서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지금 나오는 종목 첫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연속으로 들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바닥을 탈출하는 자리에서는 한두 번 들고 와서 저 사람이 매수 의견을 줬다라고 먼 훗날에 자랑하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확실한 입지를 자림하고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바닥이라는 것을 눈으로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갭상승이 나서 음봉은 납니다. 단 음봉이 나더라도 그 바디가 어느 정도의 바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음봉의 이 매도의 강도와 매수의 강도를 좀 틀리고 있는데 여러분 61선 저항을 받습니다. 단봉으로 받습니다. 과거에는 이 음봉이 났을 때 대부분이 바디 음봉을 내면서 이탈했었죠. 지금은 자, 이 61선에 가격 조정이 있지만은 지금 수렴으로 단봉으로 양선을 낸다는 것은 수렴을 잘하고 있고 소화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1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안착형 캔들의 단봉에 양음양 패턴만 나오게 되면 환상적인 이 골드 크로스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골드 크로스가 뭐냐? 5일선이 21선, 60일선 뚫고 5일선 따라오면 21선, 60일선 골드가 나오면서 부채꼴로 만들어지는 이동평균선이 뭐다? 황금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자리가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존의 주도주는 K푸드, 전력, 그리고 화장품인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물량들이 그대로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쉽다는 것은 어떤 그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강하게 점상 상한가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확 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테슬라가 급등하고 있고 전체적인 2차 전지에 이제 투심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단봉은 자, 이 옥동자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옥동자 캔들뿐만 아니라 저는 아군의 음봉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어제와 동일하게 자, 이 10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8만 8,500원. 2차 목표가는 10만 5천 원 도달하자마자 바로 점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2만 원 선까지 두고 3차, 4차, 5차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좀 쏠림 현상으로 매매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입니다. 자, 전 고점의 매물을 먹고 있는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 강한 이제 CXL 2.0 매물이 양산용 이 금사 장비에 풍풍이 떴죠. 그러자마자 아침 점핑 양봉이 났습니다. 단 양봉을 내서 나서 다시 말해서 갭상승이 나고 재료가 소멸하게 되면 음봉 바디가 길어지면서 피레침이 나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음봉이지만 종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 2천만 주가 터진다는 것은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어떤 시장이냐 쏠림 시장입니다.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트레이딩 잘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도 매매를 모니터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오선 잊지 마시고요. 종가에 살짝 잼만 치시고요. 내일 오전장에 개파락의 양봉에 캔들을 노리시면서 분할로 트레이딩 들어갈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목표가는 22,000원에 자, 손절가 13,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에코프로 네오셈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너튜브에서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오전장 오늘 재방송 꼭 보십시오. 참 재미있었습니다. 자, 연속 5일째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도요.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이데일리온, 이데일리 스핀 자,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뽀로록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시장에 어떻게 아침에 대응을 하는지 조금 전에 보셨던 스핀 차트, 스핀 전광판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니까요. 초보뿐만 아니라 직장 주부님들도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제 의견을 받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즐거운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중에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식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했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슈 파악해드려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흐름들 정리해드릴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당히 물어볼 게 많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함께할 수 있는 주제가 뭔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사님을 뵈니까 그 이슈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어느 매체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제품이죠.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 건지 약간 또 의심이 들면서.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폭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내일이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도 뛴단 말이죠.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뭐 통과했다 이렇게 근데 기사가 이게 또 떠가지고. 재생산은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도 이런 단독 보도 나오고 나서 아닌 적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지켜봤는데 결국 또 그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에서 이건 아직 사실 아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히 이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될 게 통과가 아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스트 중이지 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에서도 나와 있던 게 뭐냐면 PRA라고 하는데 이게 내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양산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미래에셋증권의 그 반도체 담당하시는 김영근 연구원님이 이제 본인 그 텔레그램에 좀 올려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지금 HBM3나 이런 것들을 또 자체적으로 다 했을 텐데 이제는 이제 테스트가 다 통과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도장을 한 번 더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결제가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결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품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품에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이런 걸 다 득해놨다는 건 이제 어쨌든 다 양산까지 다 검증이 끝난 거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마지막 최종 그 서류까지 작업까지 끝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보도가 떴다는 거는 이제 거의 임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사실 어제 그 한 포럼에서 그 삼성전자 기술 최고 책임자 그분이 CTO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잠깐 기자분의 질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좀 뭔가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또 단독 보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뭐 통과 안 된 게 뭐 삼성 말에 의하면 뭐 맞겠지만 그게 이제 예전처럼 이거 또 늦어지나 이제 또 한 세월 기다려야 되나 이게 아니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그래서 오늘 주가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잠깐 좀 실망하더라고요. 다시 지금 2% 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근데 다시 또 3% 이렇게 유지하고.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임박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좀 급나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이제 된다고 지금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경쟁자가 지금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까지 들어오니까 조금 이제 독점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거 보면 좀 약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그러나 주의하실 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달 말에 내일은 잠정 실적 발표라 IR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설명회를 열어요. 그때 좀 명확하게 답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또 좀 시원해지는 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품질 문제는 없는데 엔비디아의 마지막 결제가 남은 상황으로 약간 임박한 것이 아니냐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7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증권사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00선을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래도 답답한 흐름들은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도 있고 어떻게 좀 이걸 바라봐야 될지 이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뭐 3,000포인트 이상 얘기도 지금 나올 정도로 좀 이 증권가의 분위기는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예. 지금 문제는 개인 투자분들의 체감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대부분 좀 요즘에 미국 증시 얘기들 많이 하시고 사실 뭐 국내보다는 다 엔비디아에 관심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코스닥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실제로 좀 관심사가 많이 좀 그 이탈됐고 또 거기에 금투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금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거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결정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관망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예.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증권사 전망이 이렇게 다들 좀 대부분 좀 긍정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하겠지만 8.3조 정도 영업이익을 전망하는데 어쨌든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또 이번 상반기에 수출도 좋았지만 하반기 수출 전망도 괜찮은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거기에 하반기에는 또 중국의 경기 회복도 좀 기대가 되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도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굉장히 그 환경 자체는 되게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갑자기 좀 불을 뿜었잖아요. 네네, 한번 이제 테슬라가 막 바닥 갑자기, 딛고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네. 살아나고 바이오가 살아나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하방이 되게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증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망들은 우호적인데 한 가지 어쨌든 아쉬운 거는 이런 시장에 좀 개인 투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래도 늘고 이러면 조금 더 좋을 텐데 그 조건이 좀 안 갖춰지고 있어서 한국 증시가 조금은 아직은 증시 전체적으로는 온기가 뭔가 퍼지지 못하는 강세장애 네, 네.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경색 얘기를 하고 막 돈맥경화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업 이익에 받쳐주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야 되는데 내일 앞서서 잠시 언급했지만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반도체 섹터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 이제 8.3조 예상을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오늘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 모두의 관심은 엔비디아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거 진짜 공급하는 거 맞나 여기에 다 쏠려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는 어닝 쇼크만 아니면 뭐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치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뭐 저는 주가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HBM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존 반도체도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내년까지 사이클 본다면 굉장히 좀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 통과만 된다면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는 거죠. 사실 테슬라도 지금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2분기 인도 대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주가가 불을 뿜은 것처럼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못 가는 이유는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왜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이제 해소되면 가볍게 위가 좀 열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래서 실적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그렇게 아주 크진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충격적으로 뭐 여기서 8.3조 예상했는데 20% 막 그 밑으로 나오거나 뭐 그러면 또 놀라겠죠. 예. 근데 그 정도로 쇼크한 뭐 실적만 아니라면 뭐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면 뭐 어쨌든 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면서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뭐 그렇게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건 내일 일단 기대치만큼의 실적은 나와주면 네. 되는 거고 그 며칠 뒤에 있을 엔비디아의 마지막 결제 그게 정말 핵심적인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 실적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덜 오른 섹터도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가는 종목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지금 요즘에 추정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업종의 대표적인 게 증권 업종이에요. 실제 이제 증권 업종이 그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일부 증권사들 대형사입니다. 대형사들 위주로 추정치가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가 흐름도 견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은행 보험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또 증권주는 오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이 부동산 리스크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사들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증권 업종이 저는 이게 실적 관련주 중에선 좀 가장 편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이잖아요. 증권 예. 업종은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뭐 주식시장에 또 자금 유입도 될 거고 또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보유한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네. 채권 가격이라는 거 금리 떨어질 때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가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기에 증권사 실적이 또 좋은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 PF도 이 고금리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씩은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좀 덜 오른 업종 중에서는 그 비철금속 관련주들 그래서 뭐 구리라든가 뭐 최근에 뭐 구리주는 한번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구리라든가 뭐 아연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철금속, 귀금속, 뭐 금이라든가 이쪽이 여전히 뭐 그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실적 전망들도 좀 괜찮기 때문에 비철금속 업종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계속 좀 실적을 기대하는 이제 업종은 조선주 같아요. 예, 조선주는 주가가 좀 올라서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작년까지 정말 조선주는 거의 암흑기였죠. 숫자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실적도 좋아지는데 수주까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저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 비철금속 그리고 조선 섹터 2분기 실적 시즌에 바라봐야 할 저평가 업종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 제가 이제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최근 많이 말씀드렸던 또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중에 비만 치료 네. 이쪽입니다. 다시 힘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기술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좀 부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렐리가 조금 네, 이제 네, 흔들리고 네. 있죠. 뭐 뉴스는 보셨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이나 해라. 네, 너무 비싸다. 네, 그리고 비만 뭐 치료제. 예. 또 실명 위험성이 좀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약간의 좀 리스크가 생겼지만 그러나 작년에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끈 게 엔비디아고 올해까지도 이끌고 있는데 또 한 축은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렐리가 나스닥의 또 한 축을 담당해서 시장을 이끌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도 AI랑 비슷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대로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대중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I랑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저는 좀 비슷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도주로서 지위는 아직은 유지된다. 다만 이제 자꾸 미국 정부가 이제 비싼 약값을 들어서 저렇게 좀 견제를 하면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트렌드 자체는 저는 바뀌진 않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몇몇 이제 대형 그 제약사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물론 한 1, 2년은 더 지나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기술이 있으면 이건 좀 대박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펩트론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거기에 좀 기술적인 관건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 말고 조금 더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기업이나 그런 섹터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어제죠. 어제 그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이라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드디어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효능이 좀 좋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왔고 물론 이제 FDA에서도 그 경고를 했어요. 좀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은 했지만 그러나 이번이 세 번째 승인이거든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근데 그 셋 중에 가장 지금 효능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채택이 더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 좀 공급하는 거 아니냐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왜냐하면 이틀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급 계약을 하나 이 공시를 냈거든요. 그 규모가 1조 4천억짜리예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거의 다 냈어요. 네, 냈는데 그 중에 일라이릴리라고 쓴 데도 약간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게요. 그 공시의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공개를 언제 하냐고
기록된 2030년에 공개한대요. 예, 상대방은.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네요. 거기 직원 외에는 사실은. 네, 직원 네, 외에는. 근데 예. 알아도 말도 못하고. 음. 근데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이제 빅파마죠. 한마디로 큰 제약사인데 추정하기로는 지금 11112가 이번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받았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통 하는 게 이런 신약 승인받은 제품들을 상업화 물량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후에 어찌됐건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을 해줬고 또 얼마 전에 그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과는 거래하지 마라. 약간 이제 이런 건데 그럴수록 우리나라 이 CDMO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의 좀 몸값은 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CDMO 관련된 기업들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8월 22일 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제 개발한 그 폐암 치료제죠. 요거랑 이제 그 관련해서 FDA 승인이 결국 8월 22일까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기한이. 근데 그 전에 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드디어 정말 엄청난 이 폐암 치료제는 블록버스터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시장에 드디어 우리가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바이오 전체에 굉장히 큰 훈풍이 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게 또 안 돼버리면 그러니. 만약에 안 된다면 좀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좀 다행스럽게 또 HLB가 분위기가 좀 살아났잖아요. 그때 FDA 일단 승인이 안 돼가지고 네. 한번 좀 무너졌다가 간암시. 근데 어쨌든 FDA 승인이 꼭 나오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염의사님은 뭐 1시간이 넘게 필요하신 분인데 이게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앞서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튀어줘야지 우리나라가 숨 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닥 다지기 과정을 보이면서 재차 사이클이 나오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충분한 모멘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2차전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하반기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너무 부진했지만 이유가 명확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살아나야 돼요. 무조건. 예. 전제 조건이.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게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르노에 우리가 못하는 그 LFP 배터리를 LFP, 공급해버렸어요. 국내 최초.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LFP 아직 안 된다는 인식이 네. 되게 강했는데 중국 회사를 제끼고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네. 중국과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럼 이제 수요도 붙겠고. 네, 그래서 중저가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근데 그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저는 좀 큰 재료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는 좀 주목을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각각 공부는 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많이 기술을 더 많이 쓸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구분하는 게 좀 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클로징 해야 되니까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좀 자주 출연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면서 밸류업 금융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KB금융이 56% 상승했는데 이 금융주 중에서 가장 큰 주가 상승폭입니다. 이 KB금융에 대한 시장 관심은요. KB금융이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인 주주 환원 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증권사에선 KB금융이 3분기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데요. 올해 연간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최소 7천억 원 이상이고 총 주주 환원율도 40%를 웃돌 전망입니다. 하나증권은 KB금융 목표 주가를 10만 2천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주주 환원 확대 의지를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도 KB금융이 은행주 중에 지금은 PBR이 가장 높지만 자본 비율이나 이익 안정성, 주주 환원 정책이 뛰어나서 리딩 뱅크 프리미엄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KB금융 밸류업 대장주로 리딩뱅크 이름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